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지수는 1% 이상 크게 오르면서 161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일 만에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국채 약 300억 유로 규모를 매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대형 IT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IT 관련주 삼성전자는 3.5%나 급등했고요. 하이닉스 역시 2% 이상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 란에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해서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미술관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당첨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휴대폰 뒷번호 7043님 그리고 4302님께서요. 솔로몬님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는요. 그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 그리고 로우전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그동안 고수들의 하이라이트에서 전화 연결로 목소리만 들어봤던 그 하이리치를 대표하는 12명의 전문가들 중에서 한 분씩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타자로 반딧불이님께서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반딧불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작년 하반기였었죠. 네. 고수 서바이벌 시간에 뵀었는데 몇 달 만에 이제 2010년에는 첫 번째 오늘 출연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2010년 올해 시청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딧불이님께서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수익을 올리신 분은 어떤 분일지 궁금한데요. 혹시 반딧불이님은 아니실까요?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이신가요? 네, 우리 하이리치에 떠오르는 신진 애널 가운데 네. 이리 정진욱이라고 이리님이 있습니다, 오늘. 네, 이리님께서 어떤 종목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셨는지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리님. 예. 네, 3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유를 했던 종목은 핸디소프트인데요. 사실 칠레 지린 관련해가지고 구리값이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상한가가 좀 들어갔었는데 제가 칠레 지진을 예측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좀 기자공격인데요. 조금 부끄럽습니다. 자, 제가 핸디소프트를 추천을 한 이유는 보유 부동산 매각에 핸디소프트요? 예. 제가 핸디소프트를 추천을 드린 이유는 보유 부동산 매각에 따른 그 자산가치 부각 때문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 단가는 한 700원 선으로서 용인 기흥에 있는 보유 부동산을 종근당에게 매각을 하면서 318억 원의 매각 대금이 들어왔는데요. 이는 핸디소프트의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좋지 않았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업황이 정부 부양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클라우딩 관련,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모바일 결제 관련 이런 테마에 묶이면서 시장의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적이 좀 좋지가 않고 재무적인 리스크 자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회사 자본금의 한 3분의 1 수준인 한 700원 정도에 머무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이번에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선침의 개념으로 좀 매수 차선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17%의 고수익을 올리셨다는 소식까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리님.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은 중국 엔진 집단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중국 엔진 집단이요. 예. 지금 중국 민간 소비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차이나 하오란 그리고 차이나 그레이트, 중국 원양자원 그리고 중국 엔진 집단과 같은 그 중국 관련주들이 실적이 좀 대폭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유한화 절상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가는 단기 바닥권에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좀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 주목하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엔진 집단에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리님. 알겠습니다. 예. 이리님께서는 다음 주 목요일에 출연을 해주신다고요? 예. 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도 또 한 번 전화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리님께서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으로 약 17%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요. 왕초보치 현장의 투자 얘기를 이어갈게요. 네, 왕초보치 현장의 투자 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까지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네,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휴맥스가 20%가 있고요. 연희정보통신과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10%씩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뭐 달라진 종목들은 없고요. 현금 비중이 40%가 있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진단받기 전에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3월 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550포인트에서 1650포인트 선의 박스권에서 갇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세인데요. 그렇다면 2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딧불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어떤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주식 시장에 대한 예측, 상당히 어렵죠. 저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이번 1분기까지 지금 박스권 등락을 보이기보다는 사실은 좀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었는데, 네. 이제 남이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어떤 지준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고 하면서 지금 박스권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2월 달이 그 월봉 캔들로 보게 될 경우에 이제 도치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오늘 첫날 이제 상승해 나가면서 양봉의 첫걸음을 지금 띈 이제 그런 달이 이번 3월 달인데 사실 지수는 지금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박스권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누가 1550을 저점으로 지금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1550은 이제 직전 저점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를테면은 요번에 기록했었던 2월 초순경 2월 8일 저점이 이제 1548포인트였었죠.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대략 박스권 하단을 1550 정도로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3200억 정도의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한 6,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남유럽의 어떤 그런 문제들, 특히 그리스에 대한 어떤 유로존의 지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량의 어떤 강세 포지션으로 전환된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이런 정도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준다면 이번 파동에서는 1,600 이하로는 밀리지 않을 것으로 우선 저는 생각을 해집니다. 물론 위쪽 상방은 아직은 좀 갇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가 쿼터러블 리칭 데이 아닙니까? 네. 선물 옵션 이 쿼터러블 리칭 데이인데 이 쿼터러블 리칭 데이까지 외국인들이 설정하고 있는 박스 상단은 대략 1660에서 한 70 정도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둬야 될 것이 뭐냐면 요번에 이제 쿼터러블 리칭 데이 박스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악재들은 점차적으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3월 달은 이제 2분기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스를 1600과 1670 정도로 뭐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더라도 우량주들은 지금 종합지수 그 기술적인 논리로 보면 21선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하락갭인 1608포인트를 기술적으로 돌파를 해준 상태에서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가 3%대 상승을 해나가고 또 은행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 이런 등등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3월 달 적어도 2분기의 그 본격적인 상승을 앞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3월 달 좀 주식을 매수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인다 이런 것보다도 좋은 종목군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들, 또 가치 우량한 종목들, 향후에 주도주 역할을 해줄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악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될 것이다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딧불이님, 네. 또 진단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네. 갖고 있는 종목들 좀 전에 보셨잖아요. 예.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같이 나쁜 주식들이 없습니다. 저평가돼 있고 우량한 주식들이고 하지만 움직임이 그렇게 뭐 쉽게 등락이 생기지 않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쉽사리 제가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이익을 보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반딧불이님께서는 제가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그리고 앞으로 교체를 예. 한다면 좀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게 좋을지. 네. 사실 종목들이요 다 지장이 없는 주식들이 하림, 또 중국 원양자원, 또 아가방 컴퍼니, 연희정보통신, 휴맥스 다 좋은 주식들이죠. 근데 이제 저평가된 주식들이고. 네. 근데 지금 지수가 박스권을 지금 5개월째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작년 9월 달 이후에 지금 장기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사실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얻기 어려운 지금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우량한 주식들도 투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장세가 있죠. 최근 장세가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우리 최앵커께서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들도 우량주이지만 지수가 지금 박스로 등락을 보여나가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나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시장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주식 투자는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주가가 지수도 안 올라가고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종목군들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사실은 이런 장세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최현정 앵커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안 받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본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 정도 유지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가운데 하나 좀 교체 매매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은 한 연희정보통신 정도 좀 단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시면서 네. 내일 요번 주 내로 이제 장중에 상승해 나가면서 움직여 줄 경우에는 좀 짧게 이익을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운영이라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은 시장의 문제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나면 교체 매매를 생각해봐도 좋겠다 하셨는데요. 연희정보통신이 제가 현재까지 0.6%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반딧불이님. 아, 예. 네, 어느 정도나 수익이 나면 좀 교체 매매를 생각해봐도 좋을까요? 연희정보통신 오늘 흐름을 보더라도요. 오늘 장중에는 고가가 한 2.67%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흐름이 5,500원 저항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 이번 주 중에 5,500원을 돌파를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도 되겠고 만약에 이번 주 중에 5,500원을 넘어간다면 그 다음 저항은 한 6,000원 정도 보시면서 좀 단기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은 이번 주 내 흐름이 어떨지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왕초보 최은정이 내고 있는 수익률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 보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연희정보통신과 아가방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10%씩 있고요. 휴맥스가 20%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휴맥스와 아가방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연희정보통신은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있지는 않은데요. 하림이 아직까지 0.5%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초보채은정이 내고 있는 총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32% 수익권 내 있습니다. 반딧불이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근과 같이 박스권 내 갇힌 장세에서 이 정도 수익을 보이는 거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개인 투자자들은 잃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왕초보채은정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왕초보채은정이 내고 있는 수익률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내일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는 투자 비법을 이어갈게요.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지난주까지는 솔로몬의 시크릿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식에 관련된 공부들을 해봤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희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고수의 투자 비법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지난주 돌발 퀴즈 문제는요. 하이리치의 리서치 센터장이자 2달 동안 대박클럽을 책임지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솔로몬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방송도 무료로 들어보시고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갭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서구 이론으로 보면은 이제 갭, GAF, 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동양 캔들 이론으로 볼 때는 이제 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 이제 윈도우를 의미하죠. 그 주가와 주가 사이에 어떤 공간이 생길 때, 특히 어떤 특정일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그 공간이 생긴 그 가격 거래가 없이 공간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 또 하나는 이제 어느 특정일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하락갭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 이제 보통 이제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캔들 기법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또 실전 투자에 적용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갭이라는 부분 굉장히 많이 좀 실제 실전 투자에 쓰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가져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가 보통 있다.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되겠죠. 제가 준비해온 차트에는 이제 상승갭과 하락갭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화면을 한번 좀 보여줘 보시죠.
화면을 지금 보시면은 그 주가가 그 한 뭐 2, 3일 정도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거래가 없이 그 급등을 하면서 그 공간이 발생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상승갭이죠. 지금 화면에 네. 왼쪽 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상승갭이고. 그러니까 몸통과 몸통 부분이 겹치지 않고 중간에 공간이 뜨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몸통이 아니라 그 아래 위 수염, 이 네. 이꼬리까지도 아, 겹치지 예. 않게 그 거래 가격대가 없이 공간이 형성될 때 그때를 이제 동양 이론으로는 이제 창, 네. 민도 이런 개념을 쓰고 서양 이론으로는 갭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이제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은 이제 하락갭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악재가 나온다든지 뭐 시황이 좋지 않다든지 했을 때 그 중간에 그 거래가 안 되는 가격대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크게 빠질 때 그때가 이제 하락갭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이제 캔들의 꼬리까지 합쳐서 이 거래일 간에 중간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것을 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갭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악재가 그 돌발적으로 발생됐다든지 갑자기 무슨 시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힘의 세기 원리로 본다면 강력한 매수 세력이 결집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 출발했을 때 그리고 장중에 그 등락을 보이더라도 그 상승 출발한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빈 공간이 계속 유지될 때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거꾸로 이제 그 하락갭이 출현할 때는 이제 강력한 매도 세력이 출현해가지고 주가가 아침부터 시초가부터 붕 떨어져서 출발할 때 막 이제 보통 그렇게 그런 경우에 생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갭을 통해서 대략적인 주가의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이 갭은 그 거래가 되지 않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상승 갭의 경우에는 이제 지지선 작용을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이론으로는 뭐 갭 상승 출발 시에 그 언젠간 갭을 메운다 뭐 그런 얘기들도 통설로는 있지만은 실제 동양의 그 캔들 차트 기법 논리로 본다면 상승 출발한 그 갭은 완전하게 메우면은 갭의 의미가 없어지고 메우기 전에는 강력한 어떤 힘의 어떤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그 갭은 지지선 작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반대로는 하락갭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단기간에 돌파하기 어려운 저항선 작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면 실전 투자에 많은 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네. 차트도 좀 가져왔었죠.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반디프리님께서 준비하신 차트가 있다고 차트 첫 하니까요. 번째 차트 현대모비스 차트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갭이 지지선 작용을 해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좀 화면에 나가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밑으로 빠지질 않고 장중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꼬리를 달아주더라도 지지선 작용을 계속 해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차트 성우하이텍 패턴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역시 이 패턴도 그 앞서서 만들어진 상승갭 자체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뭐 일주일 이상 그 조정을 받았어도 그 지지선 작용을 계속적으로 해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태라는 반디프리님, 것을. 저기 동그라미 안에 쳐진 부분이 갭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저 갭은 아래 꼬리든 아니면 윗수염이든지 간에 네. 만나질 않았죠. 그 가격대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저런 경우에는 주가가 저 갭을 중심으로 지지선이 돼주는 경우였고요. 예.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항선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저항선 되는 경우도 제가 차트를 준비해왔던 게 첫 번째 KT를 한번 좀 띄워줘 보시죠. KT요. 예, KT 네. 같은 경우도 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지난달에 그 하락할 때 하락갭이 강력한 하락갭이 형성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주일 정도 계속 그 가격대 돌파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저항을 받고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만약에 저쪽에서 물린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에서 좀 그 저가격대 위에서 물려 있는 분 같은 경우라도 계속 저항선 작용을 하는 저런 케이스에서는 그 직전 고점 돌파가 안 되는 갭 상단 부분에서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이는 뭐 이런 전략이 그 적절한
뭐 이런 대응이 되겠고요. 반딧불이님. 예. 그렇다면 저기 지금 그 하락갭에서 작용했던 저 갭 있는 부분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네. 주가가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상승으로 올라갈 때도 저 선이 다시금 저항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저항선 작업을 한 그림이 보이시죠? 네. 근데 저 때가 매도 기회라 그랬고 만약에 주가가 다시 저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그 매수 신호라고 보면 되겠죠. 저 갭 상단 부분을 돌파해 나갈 때는 아 이제는 강력한 매수 세력이 저 갭을 메워주고 뚫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오히려 매수 신호로 보고 대응하셔도 되겠죠. 네, 좋은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또 하나 볼까요?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서원 인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성우 죄송한데. 하이텍이요? 예,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예. 그다음 죄송합니다. 서원 인텍인데 여기 잘못 나왔네. 죄송합니다. 네, 서원 서원 인텍인데요. 인텍입니다. 그 종목도 하락갭이 형성된 종목인데 접 케이스는 그 앞선 그 하락갭이 굉장히 좀 넓게 벌어졌죠. 네, 굉장히 넓게 공간이 벌어졌는데 큰데요. 예, 넓게 벌어진 경우에는 역시 그 하락갭 상단 그 부분이 계속 저항선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2번에 걸쳐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장중에는 돌파가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죠. 반딧불이님, 예, 예. 저기 두 번의 돌파 시도한 저 지점이 매도 신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산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차익 실현 신호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되겠고 돌파를 계속 못하기 때문에 저 위에 물려 있는 분들도 오히려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KT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갭 상단을 돌파하는 그 이제 시점이 오게 되겠죠. 시장이 좋아지거나 혹은 저 종목의 수급이 좋아진다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저 갭이 다시 돌파 시도가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중요한 게 종가 기준입니다. 네. 장중에는 위로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제는 이건 매수 신호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매수 관점 대응해 나가도 불이가 없을 거예요. 네, 사례를 통해서 상승갭과 하락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갭이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는 건지 정리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갭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상승갭과 하락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승갭이 형성될 때 중요한 것은 캔들 기법, 동양의 캔들 기법 논리로 볼 때는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네. 종가 기준으로 분명히 상승갭이 완성됐을 때는 이건 매수 신호라 봐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고 하락갭이 발생될 때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분명한 하락갭이 완성된 것이 확인되면 이제 분명한 매도 신호다. 그 하락갭 상단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역시 비중 축소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차트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전에도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잘 이 부분을 기억해 나가시면은 실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반딧불이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상승갭이 나타났을 때 저기 빈 공간이 위로 뚝 떠서 출발을 하면 네. 솔직히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건 아닌지 저거를 과연 매수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많이 망설여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을 하다가 아침에나 혹은 장중에 특히 아침에 이제 갭상승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매수는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 개별주 같은 경우는 원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지나치게 급등할 경우 일단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캔들 차트 기법에서의 갭의 의미는 확인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갭이 발생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갭이 완성되면 그 다음날 눌림목 매수를 한다든지 차라리 종가에 매수를 한다든지 차라리 그런 기법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장 초반부터 갭 상승 났을 때 따라가면 사실은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네, 종가를 확인해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락갭이 떴을 경우에도 무조건 이거 매도 신호다.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좀 더 기다려보고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해보는 것이 손실을 또 줄일 수도 예, 있겠고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갭이 채워지면 그 갭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갭이 채워진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장중에 벌어졌던 갭이 장중에 또 채워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것도 결국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들도 지금 다 후행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장중에 그 위 수염이 달리든 아니면 아래 꼬리가 달리든 해가지고
장중에 갭이 메워질 경우에는 이제 갭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채워질 경우에는. 그래서 늘 기법은 종가 기준. 일테면은 캔들에서 갭이 종가가 마감되고 나서야 이게 갭인지 아닌지 결국은 결정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메워지는 것도 종가 기준으로 메워지는 거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에 나온 캔들을 통해서 상승갭과 하락갭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딧불이님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네, 오늘도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네, 봉차트에서 주가가 어느 특정 일에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서 주가와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이 나타나는데 이 공간을 무엇라고 할까요? 문제 나갔습니다. 이제 보기가 나갑니다. 1번 갭, 2번 캡. 제 발음 잘 들으셨나요? 자,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보통 정답을 1번으로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죠.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의 우상단에도 참여 방법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세히 전달해 드리는 시간, 분석을 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할게요. 먼저 전화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대전이에요. 대전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서화정보통신이요. 서화정보통신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4,300원에 50%. 4,300원에 50%요. 예. 네, 오늘 매수하신 가격이 아니시죠? 예, 그때 했는데 이제 5,000원이 넘어서 팔라고 했는데 네. 경제TV에서 더 많이 한 10,000원 간다고 하는 바람에 안 팔아가지고 도로 내려와 버렸어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300원이 나왔습니다. 매수가가 나왔는데 5,000원까지 갔을 때 차익 실현을 못 하시고 예, 기다렸는데 오히려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요. 네, 비중도 반딧불이님께 많고.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꼼꼼히 좀 여쭤보세요. 네네. 예, 반딧불이님 네.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화정보통신을 뭐 며칠 전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죠. 제가 한 3,500원대에 사가지고 4,000원대에 팔았어요. 팔고 올라가기를 4,300원에 더 다시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한 7개월 가지고 있던 주식이에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구나요. 예. 근데 네, 많이 최근에 5,400원까지 좀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좀 아쉬우시겠어요. 예, 그래 예, 전화 경제TV에서 끊고, 10,000원이 예. 간다고 해서 못 팔았던 거예요. 예, 전화 끊고 잠깐 좀 기다리시면서 그 시청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시일하고 고점하고 알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단기 장기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4,300원으로 종가가 마감됐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좀 상승 여력은 제가 볼 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체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따블이 난 종목이라서 시세가 좀 크게 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2,500원대에서 지금 뭐 5,44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한 2주일 동안에 2배 이상의 지금 상승률을 보인 종목군이라서 우선 당분간은 큰 시세가 나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횡보해 나가면서 좀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적으로도 올라가더라도 아무래도 좀 시간이 몇 달 걸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적을 보게 되니까 좀 적자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최근에 주가가 움직인 것은 이제 이 와이브로 관련 테마군들이 어떤 모멘텀이 크게 이제 강화가 되면서 뭐 인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부적으로도 KT 어떤 설비 투자 관련돼 가지고 2010년도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주가는 무조건 기대감만 가지고는 어렵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지난번에 5,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 좀 파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기관과 외국이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일장도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이번 파동에서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적어도 내일장에서라도 4,500원 이상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현금 하셨다가 좀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살피면서 좀 저점을 노려보시든가 약간 적어도 기간 조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적어도 몇 주 정도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몇 주 정도 기다리셨다가 뭐 4,000원 밑으로 빠진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 좀 저점을 노린다든지 여기에 상승 갭이 차트로 보게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상승 갭 하단인 한 3,700원 정도까지도 되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반등을 이용해서 위로 한 4,5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현금 하셨다가 만약에 4,000원 밑으로 빠지면서 한 3,700~8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4,500원 선까지 올라갔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다시금 매수해보는 전략 혹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송을 보시고 저희 방송에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처음부터 저희 고수 서바이벌 대박클럽을 보셨더라면 이런 종목은 잘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S에너지인데요. 1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반딧불이님, 네. S에너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S에너지도 뭐 태양광 쪽에서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네. 모멘텀도 있고 좀 괜찮은 회사인데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들이. 왜 그러냐면 원체 좀 급등락을 하고 그 매수를 하면 빠지고 또 매도를 하면 또 오르고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종목군인데 일반 투자자님께서 5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건 좀 부담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좀 비중을 좀 줄였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16,950원에 마감이 됐는데 아직은 뭐 21이동 평균선도 지지가 되고 있고 정배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비중을 한 뭐 20~30% 정도면 큰 무리는 없는데 한 50% 정도면은 조금 부담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이를테면은 아무리 홀딩 전략이라도 16,000원 정도가 깨져서는 안 되겠죠. 좀 중기로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핀다 하더라도 16,000원이 깨지면 좀 부담되니까 한 16,000원 정도 손절선 잡으시고 좀 보유를 해 나가시되 단기 논리로 볼 때 직전 고점 부근이 한 18,800원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800원 돌파가 안 되면 50% 있는 비중 이를테면 아마 1,000주가 있다면 한 500주 정도라도 좀 팔으셔서 비중을 좀 낮춰놓고 테마주 비중은 너무 높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밑으로는 16,000원 손절가, 또 위로는 박스권을 18,800원 설정하셔서 18,8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보유, 18,800원 돌파 안 될 경우에는 비중 축소, 18,800원은 저항선으로 설정해놓고 대응하시고 16,000원은 하이리치에서는 이제 보유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손절선의 개념인데 16,000원 정도는 보유선으로 해서 여기 이탈 안 되면 좀 더 보유해 나가는 전략. 이탈 시는 뭐 절반이라도 손절매를 좀 해나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전략. 뭐 그런 정도로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50% 이상 갖고 계신 게 좀 무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중 축소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이화전기입니다. 반딧불이님, 네.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네, 욕심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1,900원이고 비중이 3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이화전기가 실적이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게 이제 대북 테마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급등과 급락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모 증권사에서 설문조사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 튼 다음에 6개월이면 다 깡통난다. 네. 통계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테마주하고 저가주 또 급등락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단기간에 고수익을 그렇죠. 올리고 싶으니까 그게 그렇겠죠. 일종의 욕심이죠. 네. 근데 그 욕심이 결국은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식하시고 또 꾸준히 재테크하시려면은 우량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화전기는 사실 감자를 했죠. 감자를 해가지고 이제 기업 내용이 많이 좋아지고 주식 수가 적다 보니까 세력도 좀 들어가서 좀 장난을 치고 이번에 이제 대북 관련해서 조금 모멘텀도 생기고 뭐 육자에 대한 복귀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건데 실제 펀드멘탈 논리로 본다면 사실은 1,880원이면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좋아하니까 문제예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1,9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지금은 뭐 손실은 아닌데 네. 내일이라도 매수가 회복하면 저는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 너무 재미 보시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재미는 오히려 차라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가지고 계시던 할인이라든지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안정적인 종목군들이 더 좋아요. 저는 제 성향도 그렇고 이런 방송에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문의하면은 되도록이면은 현금화하시고 그 재무자표 열어보고 또 올해 2010년도 실적 열어봐가지고 좋은 종목 사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런 종목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빠질 거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이화전기는 매도 의견을 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다행스럽게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내일이라도 장중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화전기는 고평가돼 있는 종목이다. 일단은 매도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KG케미칼을 12,500원에 30%를 사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들고 간다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건지라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반딧불이님. KG케미칼이 사실 기업 가치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박스권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세가 좀 안 나는데 길게 봐서는 괜찮습니다.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산 가치도 있는 회사고 한데 이제 최근에는 주가 움직임이 14,000원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형태가 됐죠. 이 차트를 주봉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요. 쌍봉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쌍봉 모양이 돼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과연 매수를 할까? 그냥 좀 나름대로는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자리죠. 이 차트 주봉을 봐가지고 보게 될 때 이 앞선 고점 그리고 또 최근에 만들어진 이 고점이 쌍봉 형태가 되고 움직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을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괜히 지금 추세를 보면 앞선 파동에서도 오파가 났어요. 오파가 났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쌍봉까지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길게 봤을 땐 더 빠질 걸로 와요. 제가 볼 땐. 이렇게 등락을 보여나가더라도 하락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가치가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12,500원에 사셨다니까 오늘 종가가 12,400원이죠. 예. 크게 손실은 아닌데 역시 이 종목도 단기 관점으로 볼 때는 매도 의견을 내드리고 싶어요. 다행히 뭐 내일 장중이라도 12,500원은 찍을 겁니다. 그런 상태라서 장중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화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가 98,900원이고 40%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삼성전기도 좀 여쭤볼게요. 98,900원이면은 조금 이익이 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삼성전기는 작년에 사실 좀 오버슈팅이 됐습니다. 오버슈팅이 됐고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 LED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오버슈팅 나면서 10만 원이 넘어갔고 11만 3,500원까지 갔었죠. 네. 작년 9월 28일 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1만 3,500원까지 갔었는데 사실 삼성전기의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를 보면 한 30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라는 거와 그 LED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좀 오버슈팅되고 고평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익 실현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뭐 주봉을 봐도 이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작년에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거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 오버슈팅이 된 그림인데 사실 3만 원부터 시작된 주가입니다. 이 주가가 3만 원부터 시작돼가지고 11만 원이면 거의 막 4배 가까운 대폭등을 기록했죠. 이 종목이야말로 2009년도에 대박주였습니다. 예. 대형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가가 박스권이죠.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해도 여전히 고평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그룹이라는 어떤 어드밴티지까지 포함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이 나름대로는 주가 관리를 해주죠. 근데 시세가 안 난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도 지루합니다. 이런 종목. 여기서 시세가 대박이 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어떤 시세를 기대할 수 없는 종목군이라는 점. 이걸 고려하셔서 차라리 지금 큰 시세가 낮지만 더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낫지. 지금 삼성전기는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손실 상태는 아니죠. 오늘 10만 1,500원으로 1.5% 상승을 했는데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면 제 생각에는 현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큰 시세 안 납니다. 박스권으로 이게 일봉 모습이죠.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큰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현금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좀 교체해 나가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 여러분들 차트를 일반적으로 보실 때 이게 큰 그 시세가 난 종목군들은 지수가 올라가도 크게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월봉 보더라도 이번 달에는 지금 약간 눌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연봉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오래간만에. 연봉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캔들인데 사실 작년에 완전히 왕대박입니다. 삼성전기가 작년에 저점 대비해서 128%가 올라갔어요. 예. 대형주가 128%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상반기까지는 계속 횡보를 해나갈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갖고 있어도 속만 터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익이니까 현금 하셨다가 시세가 작년에 많이 안 난 종목 그리고 올 상반기에 시세가 날 만한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종목만 더 해보겠습니다. 기아차인데요. 한 분은 19,000원에 30%를 사셨고 또 한 분은 꽤 오래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9,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까망도리님께서 25,000원 갈 때까지 들고 있고 싶은데 팔아야 될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기아차는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은 수익권에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디까지나 올라갈까요? 그래서 이제 기아차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네. 과연 올해 주도주가 뭔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자동차하고 IT가 주도주로 이제 역할을 해줬는데 올해도 특히 차나 IT 쪽은 꾸준한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9,000원대 매수하신 분 뭐 10,000원, 2만원 밑에서 매수하신 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하십시오. 어차피 9,000원대에서 더블 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저는 늘 강조하고 있죠. 2005년도 종합지수 목표는 2,500포인트다. 2010년 올해. 올해 목표가 올해 목표가 2,500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작년 예. 말부터 계속 올해 목표는 2,500.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아차가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3만 원 안 넘어가겠습니까? 전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차트가 어디가 저항이고 다 필요 없어요. 기아차 보유하고 계신 분 강홀딩 하시고요. 전 내년까지 보면 기아차 4만 원 간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9,000원에 이를테면 10,000원 샀다라고 계산했을 때 4만 원 가면 4배입니다. 그런 논리로 저는 홀딩 전략을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아차 갖고 계신 분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봉차트에서 주가가 어느 특정 일에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서 주가와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이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갭, 2번 캡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독립문클럽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독립선언님이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전문가들이 바뀌어서 나오니까 더 긴장되고 혹은 더 흥분되는 느낌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어떤 강의들로 내용이 꽉꽉 채워질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